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전준호 해설위원, 류지현 해설위원, KBS 김도환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류지현 위원은 올 시즌 첫 출연이시죠? 네. 지난 금요일 날이어서 기록 세우셨잖아요. 저만 세웠나요? 그날 시청률이 대박이 났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저희 그날도 중계할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올 시즌에 팀 순위 1위를 했던 기아와 그다음에 모든 홈 경기에서 매진을 하고 있는 하나의 경기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중계라는 저희로서도 굉장히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중계를 했는데 네. 뭐 다행히도 결과가 좀 좋게 나왔고 또 게임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나. 그날 시청률이 2.86이 나왔습니다. 2.86이면은 와우. 프로야구 시청률 9번째 기록. 그야말로 와우입니다. 그야말로 와우입니다. 와우. 야, 엄청난 기록이 와우. 그날 나왔던 저희 콤비였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도 저희였습니다. 기아 하나가 워낙 야구를 재밌게 해가지고 이사모님. 시청률이 나왔던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전준호 의원은 오늘 두 번째시죠? 지난번 첫 번째 참견까지 하셨는데 참견 좀 할만하세요? 어떠세요? 제 취지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분위기 좋았고요. 자주 좀 불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분위기가 상당히 그 야구에 대한 깊이, 저 역시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됐었고요. 진술되는 얘기, 분위기 좋았습니다. 저희가 또 좋은 아이템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주 나오셔서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오늘은 특히 전부 다 아저씨들 4명이 앉아가지고 다 50대 가량 이제 아저씨 4명이 앉으니까 조금 더 호흡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0대 호흡을 한번 예, 보여주시죠. 50대. 알겠습니다. 야참의 새로운 조합 세 분과 함께 오늘도 신나게 저희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튜브 야구의 참견 채널 개설된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발표하기 전에 KBO의 지난 한 주를 달궜던 이슈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O 부상 경계량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이거 노래 제목인 거 아세요? 규정이 표정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으네.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릅니다. 네, 모르시죠? 이게 여자 아이돌, 여자 아이들이라는 네.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목. 요즘 아주 제일 잘 나가는 노래인데. 그 그룹이 노래를 잘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정도만 아셔도. 굉장히 어떤 그런 그 노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제목을 그대로 프로야구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선수도 그렇고, 팬도 그렇고, 감독님들도 그렇고, 사실 아픈 거 딱질색이잖아요. 아니 그럼요. 예, 아프면 안 되죠. 근데 요즘에 아픈 선수가 지난 시즌 그 전 시즌과 비교를 해봐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지금 10개 구단 모두 부상 초경계령이 내려졌고요. 네. 제가 뭐 구단 취재 잠깐 해보니까 지금 구단은 작은 이상 신호도 일단 다시 보고 짚고 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아파도 지금은 잠시 2군으로 좀 내렸다가 재점검을 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일요일 경기 지난주 일요일 경기만 해도 저희 뭐 중계했던 LG와 두산 경기였잖아요. 거기 주전 선수들이 지금 여러 명이 빠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뭐 오지환 선수도 빠져 있었고 허경민 선수도 빠져 있었고. 그러니까 주에 그러니까 대경기 낮 경기가 있을 때는 사실은 감독들이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시즌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개막하자마자 이게 부상당하면은 본인도 참 허탈하고 구단도 그렇고 팬들도 많이 허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초반에 특히 부상자가 많이 나오는 게 최근 몇 년 동안의 어떤 이슈가 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원인을 찾는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저도 뭐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좀 오랫동안 머물렀던 LG 트윈스의 어떤 그 트레이닝 방법이나 트레이닝 코치들한테 제 의견을 좀 물었어요. 사실은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도 3월 23일 일정 개막일이 지금 일주일 정도 땅 당겨졌고 그렇죠. 그리고 2월 1일 시작하는 부분은 똑같았어요. 어찌 됐든 올해는 일주일이 좀 당겨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 기간이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더 짧았다. 더 짧아졌다.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부상이 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좀 뭐 날씨 탓이 혹시 있냐라는 또 질문도 해봤는데 날씨는 특히 올해는 뭐 4월 초에 크게 이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춥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날씨 영향은 있지 않다. 이제는 프로 선수들이 오프 시즌에 쉬는 게 아니라 어떤 다음 시즌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시즌이 끝마치고 12월, 1월 이렇게 그 60일간 휴식 기간을 갖잖아요. 그럼 선수들이 요즘은 책임 의식이 있어서 센터에서 훈련해서 몸을 잘 만듭니다. 잘 만들어서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필드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란 거는 개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필드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수비 그리고 뭐 포메이션, 타격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선수하고 선수가 한 팀원들이 같이 훈련하는 어떤 그런 팀 훈련이 필요한데 선수들이 기간이 일주일 앞당겨져다 보니까 팀 훈련을 하면서 부상이 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시즌 개막 이후에 어떤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전략에서 이탈을 했는지 팀별로 일단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 키움, 삼성, NC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KT가 특히 많은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혁, 배정 두 선수는 원래 저 테이블 세타 예정돼 있던 선수들 모두 빠져 있고 고영표 말씀하신 고영표, 이상동, 키움이 김동완, 이주영, 삼성이 류지혁, 백정현, NC 다이노스가 류진욱, 데이비슨 외국인 선수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야 KT가 좀 부상 선수가 좀 많기도 많습니다만은 다 주요 선수들이잖아요 지금. 네,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김민혁 선수 오른쪽 어깨, 그리고 고영표 선수 팔꿈치 또 미세 손상이 있고요. 배정대 선수가 좌측 주상골 골절 6주 재활인데요. 이 전부 다 핵심 선수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김민혁 선수와 고영표 선수의 부상 정도는 아주 뭐 크지는 않아서 뭐 빠른 시간 안에 복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배정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빈자리가 느껴지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강철 감독이 생각했던 테이블 세타가 지금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건 좀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정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페이스가 강한 공격형 리드오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타격뿐만 아니라 공수에 있어서 뭐 아주 팀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KT의 어떤 부진이 배정대 선수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KT가 전지훈련을 지난해에 그 해외 전지훈련을 가지를 않고 기장에서 전지훈련을 그랬었죠? 가졌잖아요. 예.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기장에서 전지훈련을 가졌는데 기장이 생각보다 바람도 많이 불고 약간 좀 춥기는 합니다. 이 혹시 그 여파가 있는 거는 아니냐? 추운 데서 전지훈련 한 결과가 나온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이거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먼저 하나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 시기에 제가 기장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시기에 재능 기부를 하러 어린 선수들하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틀 야구장에 있었어요. 근데 거리는 한 300m 정도? 멀지는 않네요. 네, 그럼 뭐. 그 안에 있는 300m 정도 컴플렉스 안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시기에 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그걸 아는데 유독 추웠어요. 추웠어요. 바람 많이 기장 바람 많이 불고. 유독 추워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감기 몸살이 많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그 환경이었고 근데 KT가 그 기장 선택했던 이유는 코로나 시기 전에 그렇죠. 그때 그 시기에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는 네, 그리고 숙소의 환경이 너무 좋고 숙소가 아주 좋은 숙소가 가깝고 있죠. 예. 그다음에 국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이동이라는 시차 적응 또는 이동의 어떤 피로감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장을 선택했는데 유독 추웠다. 추웠다.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쉽죠. 예. 추웠다 많이. 네, 아쉽죠. 네. 전준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장에서 있지는 못했지만 저도 부산에서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평균적인 기장의 날씨를 잘 알아요. 원래 기장 특징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바람이 불어요. 바람 많이 붑니다. 체감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 있을지 몰라도 체감 온도가 상당히 낮은 곳이거든요. 기온이 변화무쌍합니다. 우리 제주도 날씨하고 비슷해요.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스프링 캠프에서 그 오키나와에서 이강철 감독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강철 감독의 걱정스러움 딱 한 가지. 날씨가 너무 안 좋았다. 날씨가 안 좋아서 투수들이 걱정이 된다. 네. 투구수가 선발 투수가 60개를 던지고 왔는데 과연 그 60개가 전력으로 던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야수들도 좀 하드한 어떤 훈련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다. 부상에 대한 어떤 노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KT가 내년 캠프는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하셔서 저는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예. 예. 저는 이 선수가 제일 안타까운 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주영 선수 키움의 이주영 선수가 복귀해서 타격감이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햄스트링 이 부상으로 전력 이탈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예. 네, 그레이드 1 햄스트링 손상 진단인데요. 이 스프링 캠프 막바지에도 왼쪽 허벅지 근육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오른쪽 햄스트링 계속해서 이 연쇄적으로 좀 부상이 오는데요. 제가 이제 고척돔에 가거나 뭐 이렇게 앞에 뒤에 가보면은 진짜 깜깜한 밤에도 스윙을 할 정도로 저희가 가끔 기사에 연습벌레라고 쓰는 선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 선수는요 진짜 연습벌레인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의욕이 대단하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언론에서도 이정우 선수의 공백을 메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하니까 본인도 굉장히 들떠서 정말 의욕적으로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도자들도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선수는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되고 성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것이 팀의 이제 보탬이 돼야 되는데 이런 열심히 하는 선수의 부상은 지도자들도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걱정되는 거는 햄스트링이라는 부위가 이거 한 번 좀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재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영 선수에 대해서 이제 뭐 김당 기자가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제가 이제 대표팀 지금 수도코치 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주영 선수가 지난해 APBC 11월 달에 APBC에 사실은 그 뽑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부상으로 대표팀에 합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서울 시리즈, 서울 시리즈 했을 때도 그때도 이주영 선수가 주전 외야수로 뽑혀 있었어요. 그런데 교체가 됐죠, 부상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정말 능력이 출중한 선수예요. 근데 어떤 이런 부분에 플레이를 어떤 거를 연결을 시킬 때 조금 힘 조절, 페이스 조절, 이런 강약 조절 뭐 이런 것들을 좀 부족하다. 우중간에 굉장히 깊은 이루타를 쳤을 때 3루까지 오다가 맞아요. 죽은 경기가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였는데 어떤 모습을 제가 봤냐면 2루를 베이스를 밟고 3루까지 오는데 거의 조금 우리 그러죠. 좀 말렸다는 표현을 쓰죠. 다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스텝이 약간 뒤쪽으로 막 당기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제 그만큼 아직까지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거기에 미쳐서 아직 몸이 아직도 시즌 초반이고 준비가 덜 돼 있는 모습에 아니 근데 유독 야구 선수들이 햄스트링을 좀 많이 다치는 뭐 다른 뭐 종목도 있습니다만 유독 야구 선수들이 햄스트링을 많이 다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고질적인 선수가 한 부위가 있어요. 고질적이다. 고질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햄스트링이라면 한 번 부상이 오면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고 시즌을 치르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몇몇 선수는 있는데 전형적인 선수가 박민우 선수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박민우 선수의 뛰는 모습을 잠깐 보시면 무릎을 많이 올리질 않습니다. 좀 이렇게 축지보로 선다 그럴까? 이러면서 최대한 부담감을 줄이려고 하는 이 주법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군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시즌을 풀타임을 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원인은 근육의 타이트함.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강하게 쓸 때 타이트하면서 수직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는 부상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일루수가 좀 더 짧은 송구를 잡기 위해서 다리를 생각보다 자기의 범위보다 늘렸을 더 많이 맞아요. 다양분들을 더 늘렸을 때 그때 딱 잡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축되는 부분이 1번, 늘어나는 부분이 2번. 이런 부분이 또 이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음식.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우리나라 음식이 맵고 짜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그렇게 영향이 네, 줘요? 맵고 짜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분과 관련된 예. 이제 게임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좀 놓칠 때도 있고 좀 더 소홀히 할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부드러웠던 부분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생각지 못한 힘을 썼을 때 부상이 오는 경우가 꽤 많다. 뭐 이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동원 선수도 역시 부상으로 좀 공백이 좀 길게 느껴졌는데 이 선수 빨리 좀 건강하게 복귀하기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아, 한화 부상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 타이거스는 임기영, 황대인, 박찬호, 이의리, 박민, 한화 이글스가 하주석, 김민우. 가장 주목해야 될 팀은 역시 기아 타이거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부상 선수가 나왔는데 팀은
잘 나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뭐 팀 분위기는 정말 좋은데요. 그래도 부상 선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럼요. 임기영 선수가 왼쪽 옆구리 쪽에 이제 미세 손상이 있고요. 황대인 선수 햄스트링, 박찬호 선수 허리, 그리고 박민 선수는 또 무릎하고 펜스하고 충돌했었고요. 이일희 선수 팔꿈치 통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복귀 시점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네네.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임기영 선수 보름 뒤에 돌아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아마 17일 정도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일희 선수도 2주 후에 지금 복귀를 타진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엔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했지만 나성범 선수가 5월 초 중순에 배트를 잡기 때문에 나성범 선수가 어린이날 전후로 이제 복귀를 타진할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제 기아 쪽에 좀 물어봤는데 서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분위기 좋을 때. 다친 선수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자기 자리 뺏길까봐. 지금 나성범도. 네, 지금 이제 와. 재활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 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몇몇 선수들 물어보니까 게다가 일요일 날 김호령 선수가 또 그 세게 홈런까지 쳤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이 대신 소위 얘기하는 저희가 이제 기사 쓸 때 잇몸 야구라고 하는 거 그거 한 잇몸. 잇몸 야구 사실 좀 이렇게 팀이 약할 때 쓰는 단어긴 한데 잇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 임플란트인데요. 임플란트 야구인데 비상 걸렸습니다. 강한 팀이 어떻게 보면 전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딱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상 선수가 이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1위를 달리고 있고 KT도 역시 부상 선수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해도 이제 후반기에 뭐 치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KT는 굉장히 힘든 시즌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뎁스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결국 뎁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기아 경기를 이제 중계를 하면서 가장 제가 제 눈에 이제 들어왔던 부분은 지난 시즌까지는 이제 유격수의 공백이 생겼을 때 특히 이제 박찬호 선수가 보냈을 때 김도영을 유격수에 옮겼어요. 거기엔 다른 선수를 3루수에 세우면서 조금 수비 쪽에 혼란스러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 이범호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유격수 쪽에 공백이 생기더라도 김도영은 흔들질 않아요. 거기에 이제 박찬호 부상일 때 박민 선수가 들어갔었죠. 거기 박민 선수가 또 부상인 이후에 2군에서 준비했던 홍종표라는 선수를 지금 기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지금 저 상징하냐면 2군 선수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1군 선수 안에서 멀티 포지션을 갖고 있는 선수가 이렇게 돌려막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내 자리가 났는데 내가 못 올라가네? 라는 실망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자리가 났을 때 내가 열심히만 하고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내가 올라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어찌됐든 모든 선수가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하죠. 지금 이제 여기 첨언을 하면 박민이라는 선수가 3루 파울플라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어림없는 파울플라이 관중석에 떨어지는 건데 맞아요. 몸을 던졌어요. 얼마나 그 자리를 꿰차고 싶고 이 빈자리를 정말 치고 올라오고 싶었는지 그 의욕이 느껴지는 장면에서 기자들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 사실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 의욕, 근성, 투지가 느껴지거든요. 아까 전준호 코치님이 임플란트라고 그 굉장히 좋은 걸 던져줘서 나중에 제가 기사 한번 기아 임플란트 야구 기사 한번 쓰겠어요. 박민 선수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지금 후보 선수들의 그 근성 투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부상당한 선수 뭐 본인보다 더 속상한 사람은 사실은 없죠. 본인이 가장 속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상 중인 선수들 건강한 모습으로 그라운드에서 다시 볼 날을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끝까지 더 이상 다치는 선수 없는 건강한 2024 시즌이 되기를 야참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세 분과 함께 신나게 참견해볼 주제를 소개합니다. 야구의 참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타순의 비밀입니다. 자, 올 시즌 기아 타이거스의 새로운 사령탑이 된 이범호 감독은 본인이 선수로 뛰던 지난 2017 시즌 기아의 강타선을 언급을 했었죠. 올해 2017 시즌에 타선을 재현한다면 기아는 몇 년 동안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17년 타선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단했죠. 엄청났죠. 예. 팀 타율이 3할 1이고요. 그리고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가 0.839 정말 팀 OPS가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냥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냥 예. 1번 이명기, 2번 김주찬,
3, 4, 5가 버나디나, 최영우, 나지완이었고요. 6, 7, 8, 9가 안치홍, 이범호, 김민식, 김선빈이었습니다. 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타순이네. 근데 이 정도 어떤 그 선수 어떤 라인을 갖고 있다면은 타순을 글쎄 어떻게 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어쨌든 이 선수들 가운데서 최고의 조합을 만들어내고 최고의 운용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경기에서 이범호 감독이 라인업을 짤 때 문제는 이거예요. 나성범, 황대인, 박찬호 이게 주전 라인업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고정 라인업을 지금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범호 감독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어떤 주전 선수들이 빠져 있을 때 어떤 이름값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고정되어 있는 사고 방식이 아니라 현재 기아 타이거스의 야수진의 컨디션들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라인업을 제출하기 전에 한 3개에서 5개를 놓고 이 라인업을 굉장히 고심을 해요. 이 조합이 어떤 조합이 가장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 이범호 감독이 어떤 그런 고민을 지금 선수들하고 좀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염경엽 감독도 시즌 전에 타순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염경엽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팀은 라인업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고정 라인업이 있어야 강팀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동의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타순에 맞는 선수들이 준비하는 어떤 방법이 틀려지거든요. 그리고 테이블 세터죠. 리드오프와 강한 2번 타자. 그 선수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틀려요. 리드오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출루율을 강화시키고 나갔을 때 저 투수의 성향을 알고 어떻게 기동형 야구를 펼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구를 하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2번 타자는 또 1번 타자 도루가 가는 주자가 나가 있을 때 도루할 타이밍을 준다든지 예, 아니면 1번 타자가 빠른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우리 강한 2번 타자의 어떤 상대 투수의 볼배합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1루에 머무러 준다든지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타순에 어떤 정해져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심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시즌에 뭐 구정적인 4번 타자 그리고 뭐 3번 타자 이런 중심 타자들은 루상의 주자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발사 각도를 높여가지고 뭐 더블 플레이를 방지한다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타구를 좀 띄워서 멀리 치는 어떤 이런 훈련도 미리 캠프 때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더니 유지현 위원께서 감독 시절에 타순을 과연 어떻게 운영을 했을까 찾아봤더니 10개 구단 감독 가운데 2번째로 적은 타선의 변화를 주셨더군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네. 그 당시에 LG 트윈스의 타선이 굉장히 다 좋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바꾼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박희민 선수가 이제 FA로 이제 LG 트윈스에 영입이 됐는데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삼성에서 1번을 치고 있었어요. 아, 맞습니다. 맞죠. 그랬는데 LG 트윈스의 그 당시에 정말 히트 상품인 홍창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 1번 타자 이 2명을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홍창기가 저는 조금 더 지금 올라가는 추세의 선수이기 때문에 홍창기로 갔었는데 이제 박희민 선수가 1번 안 치다 보니까 조금 4월 달에 지금 많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변화를 줬던 부분이 박혜민 1번, 김현수 2번, 홍창기 3번. 이렇게 조합을 한번 했는데요. 제가 다시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잘 되고 있는 홍창기를 흔들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도 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잘 되고 있는 선수는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박혜민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변화를 줬는데 그게 이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LG 타수는 참 좋습니다. 저도 그 위원님 말씀에 찬성하는데요. 그 리드오프 1번 타자가 그 타수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모든 프로야구 선수가. 근데 위즈미 위원하고 저하고는 1번이 제일 편한 타순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1회 초에 그 타석의 첫 경기 시작할 때 투수의 실투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0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위원도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그 실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2번 타자, 3번 타자 했던 선수들이 1번 정말 부담스러워요. 야, 1번이란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니군요. 그래서 1번 타자가 글쎄요. 저는 그 만만한 타순이 아니다. 이제 타순 얘기 시작인데 벌써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이거. 예. 그렇다면은 강한 타순이란 정말 이 짜임새가 좋은 완벽한 타순이란 무엇인지 단순히 좋은 타자들로만 구성이 되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잘 조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가장 좋은 조합이란 무엇인 건지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타순의 비밀에 대해서 세 분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순의 첫 번째 비밀이 되겠습니다. 타순의 첫 번째 비밀, 테이블 세타의 변화입니다. 아까 저희가 1번 타자 얘기 잠시 했었는데 네네. 야구는 1번 타자와 2번 타자가 일단 출루를 하고 네. 시작이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전드 1번 타자셨는데 두 분의 출루율을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통산 출루율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는데요. 전준우 위원이 3할 7푼 5리고요. 유지현 위원이 통산 3할 7푼 1이니까요. 3월 7분 7리 아니에요? 3할 7푼 7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리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제가 여기 분명히 대본에 3월 7분 제가 1위가 높다고 좀 돼 있어서 되게 속으로 뿌듯해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1번 타자들이 민감한 아, 이 굉장히 민감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준호 위원은 93년, 95년, 2004년 도루방이었고 유재현 위원은 역대 3,000 타석 이상 선수 중에 30위의 출루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대부분의 출루율이 높은 선수는 슬러거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투수들이 승부를 기피하니까. 근데 말씀해 주신 거 유격수 출신이면서 이 정도의 출루율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출루율이라고 사실 맞아요. 저는 이제 상대 투수들을 짜증내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네. 일단 제가 첫 번째 나가면 네. 일단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아, 저거 또 오늘 짜증나겠다. 그런 데서 약간 이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짜증나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상대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LG 트윈스의 유지현 1번 타자는 일단은 인상이 별로 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눈이 정말 총명했습니다. 눈이 정말 총명했고 그리고 짜증난다는 게 뭐냐면 투수를 최대한 5구 이상 던지게 괴롭히게 하는. 예. 괴롭히게 하는. 그리고 1회 그리고 3회 또 타석에 들었으면 최소 커트 해서 그렇죠. 원조 이용규 야구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눈이 작은데도 총명해야 되나. 아니 그럼 저희가 이제 1번 타자 두 분 1번 타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출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1번 타자 역할은 출루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글쎄 뭐 리드오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출루라고 생각합니다. 출루다. 네, 일단 출루율이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1번 타자하고 그 테이블 세타 강한 2번 타자는 결국은 1, 3, 5 어떻게 5회까지 중에 세 타석을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출루를 저희가 야구할 때는 어떻게 보면 1번 타자는 저 주연 역할이 아니라 조연 역할. 그래서 좋은 어떤 찬스를 우리 중심 타자 주연들한테 연결시켜주는 만들어주는. 네,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야구를 했었던 유지현 의원도 동의하세요? 게임- 어떻게 하세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 1번 타자의 의미는 이래요, 이래. 이래. 네. 어차피 타수는 도는 거니까. 네, 이래 이후에는 사실은 1번 타자라는 의미는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1번 타자가 출루를 해야 되는 것만큼은 동의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출루에만 생각을 한다면 조금 공격적인 부분이 방어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타율이나 출루율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을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1번 타자니까 네. 뭐 많이 봐 이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상대 투수가 출루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투수가 피해 가야지 내가 방어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야, 저는 이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1번 타자의 특징을 이제 미국 야구에서는 어떻게 꼽냐면요. 일단 1번은 가장 많은 타석에 들어서는 거 이거 뭐 당연하고요. 그건 당연하죠. 1년에 그러니까 한국 야구 기준으로 할게요. 144번 무조건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1번 그리고 타자니까. 이건 제가 어젯밤에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한 건데요. 1번 타자가 4.7타석에 들어설 때 2번 타자가 4.58,
3번 타자가 4.48인데요. 이게 1년 통계가 쌓이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통계입니다. 이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1번 타자는 64%의 통계로 주자 없는 상황에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래서 미국에서도요. 1번 타자에 대한 연구가 강한 2번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1번 타자 얘기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출루에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아, 생각이 이거 수학적으로 드는데. 접근을 하려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 아니 근데 그러면 두 분은 아주 뭐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올드스쿨적인 1번 타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부상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키움에 이주영 선수가 1번으로 계속 출전이 됐었잖아요. 굉장한 타격감을 보여줬는데 이주영 같은 1번 타자? 전형적인 올드스쿨적인 1번 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좀 다른 개념의 1번 타자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방어 1번 타자라고 해서 공을 또 많이 봐야 되고 뭔가 투수를 괴롭혀야 되고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는 약간 올드스쿨 약간 그게 오히려 올드스쿨이다. 그때 거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어떤 저 많은 장점들이 발휘할 수 있다는 어떤 그 현대 야구의 흐름을 전 따라가야 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주영 선수는 아주 1번으로서도 괜찮았다. 그렇죠. 아하,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리그 현재 우리의 KBO 리그는 강한 2번이 과연 존재하는 걸까? 있다면 과연 누가 가장 강한 2번에 가깝고 누가 좀 더 올드스쿨적인 2번 타자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치고 들어갈까요? 치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치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인 타자가 들어와서 봤을 때는 외국인 타자를 이제 선택을 할 때는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를 홈런 타자, 맞아요. 선택을 해서 맞아요. 4번 타자, 3번 아니면 4번 타자로 거의 라인업에 배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올 시즌에도 가장 잘 치고 있는 하나의 페라자, 페라자. KT의 로하스 선수를 이번에 지금 기용을 하잖아요. 키움의 도슨. 네. 그만큼 이제 사고가 바뀐 거예요. 아하. 근데 외국인 타자를 꼭 중심에만 놓을 것은 아니다.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2번에 갖다 놨을 때 조금 더 2안타, 3안타가 나와서 1득점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 발의 장타로도 2득점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KBO 리그에서는 강한 2번보다는 약간은 더 올드스쿨에 가까운 2번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2번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급격하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번, 2번이 중요한 줄 알지만 1번, 2번에 들어가기를 심리적으로 꺼리는 부담스러워. 선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몇 명 해봤는데 4, 5, 6번에 치는 거하고 1, 2번에 치는 거를 천지차로 생각하고요. 특히 1번 자리를 어려워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타석 더 들어가는 게 그렇게 부담감을 상당히 준비를 빨리 해야 되고요. 아니, 그것도 있고요. 제가 사실 이거는 그냥 사견인데 제가 야구장에 사실 지각해가지고 1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6, 7, 8번 타자들은 뒤에 바나나 먹으러 나와요. 근데 1, 2번 타자들은요. 준비도 빨리. 1회 그 수비 끝나고 나서요. 준비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거는 만반의 준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네. 선수 생활할 때 그 훈련을 끝나고 게임 들어가기 전에 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선수 생활할 때. 왜냐하면 1시간 전서부터 저의 리듬, 저의 루틴을 맞추기 네. 때문에 이게 지금 제 몸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100% 때문에 이해됩니다. 예. 그래서 몸매를 유지해요. 근데 1번 타자가요. 다시 1번으로 돌아왔는데 왜 강한 2번의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번 타자, 2번 타자가 상위 타순의 중심 타자들이 왜 치기 꺼려하냐면 수비 입장입니다. 이제 홈구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야수였으니까요. 투아웃에 레프트에 깊은 펜스 쪽 타구를 잡아요. 그러면 이제 1회 말 공격에 톱 타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심판은 빨리 돌아나죠. 뭐 차야 되죠. 보고대 차야 되죠. 타석에 들어서면 스윙 한번 못 해요. 호흡이 가파서 그때 제가 촉을 못 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네. 내년에 시행되는 피치 클락 생기면 이제 더 바빠지겠는데. 외야에 있는 1번 타자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정말 힘들어요. 1번 타자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세 분이 생각하신 1, 2번 가장 이상적인 1, 2번 테이블 세타? 과연 어떤 테이블 세타전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역시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득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1, 2번이 테이블 스타타진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어떤 글쎄요, 저는 이제 대구 야구 자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격적인 지표가 아주 디테일하게 바뀌었고요. 네. 저는 이제 1, 2번의 어떤 테이블 세타가 이제 강한 2번 공감합니다. 이제는 KBO 리그도 초반에 5회 이전에는 희생권대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1번 타자가 강한 발빠른 1번 타자가 좀 일상에 나가 있을 때 2번 타자는 이제는 오펜스가 높은 장타력이 있는 2번 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지 이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9번 타자가 강해야 됩니다. 9번 타자. 예.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 과거에 롯데의 우리 슈퍼스타였던 그 이대호라는 선수. 이대호 선수가 무사히 주자가 1루에 있으면요. 안타가 3개 나와요. 1득점이 나니까. 맞아요. 근데 전술적으로 그랬어요. 카운트가 이대호 선수를 상대할 때 카운트가 안 된다 그러면 보내요 1루로. 그럼 안타를 3개를 맞아야 득점이 되는데 이대호 선수 뒤에 있는 타자들이 예를 들어서 9번 타자가 뭐 꼭 이대호 선수 예를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고 9번 타자가 느린 선수다 그러면 빠른 1, 2, 3번이 막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홍성훈 선수가 사석에서 기자들한테 네. 타점 제 7개 이상 플러스 시켜야 된다는 게 이대호 선수가 2루 때 단타로 거의 못 들어왔거든요. 못 들어오죠. 그 사실은 스피드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강한 1, 2번을 쓰되 느린데 1, 2번 쓰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일단 테이블 세타 1, 2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타순의 두 번째 비밀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순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가장 잘 치는 타자는 어디에가 바로 두 번째 비밀이 되겠습니다. 올드스쿨 타선에서는 3, 4, 5번을 클린업 트리오라는 얘기를 지금도 사실은 뭐 클린업 트리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1번 출루하고 2번 작전하고 3, 4, 5번이 뭐 점수로 연결을 시킨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 개념이 KBO 리그 현재 리그에서도 아직 유효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3, 4, 5번의 어떤 그런 의미가 2, 3, 4번으로 좀 올라갔다. 올라간다. 예, 이런 의미가 좀 현대 야구에서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2, 3, 4번으로 약간의 타순이 변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 타순을 짠다면은 가장 잘 치는 선수는 어디에 배치를 시키시겠어요? 아까 강한 2번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팀의 어떤 중심을 봤을 때는 라인업을 봤을 때는 그 중심에는 저는 3번 타자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4번 타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3번 타자. 유재현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제는 팀의 타선의 중심은 3번이다. 김도환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번으로 봅니다. 2번으로 본다. 저는 그냥 통계를 따라가겠습니다. OPS 순으로 봐서도 예. 강한 2번이 역시 팀의 중심이 돼야 된다. 통계적으로는 2, 1, 4, 3인데요. 제가 봐선 한국식은 이 타자의 선수층도 좀 얇고 뎁스도 좀 옅기 때문에 2, 3번을 붙여야 돼서 저는 2, 1, 3, 4 순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2, 1, 3, 4 순위 맞다. 예. 아하,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전준호 의원은 가장 잘 치는 타자를 배치한다면 몇 번에 배치를 지금은 하시겠어요? 이제 KBO가 바뀌고 있죠. 강한 2번에 페라자 선수가 개막부터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도슨 선수 그리고 그 로하스 선수가 지난 목요일부터 예. 2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어떤 팀들도 권희동 선수도 2번으로 맞아요, 들어갔었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김도영 선수 점차적으로 지금 2번 타순에 KBO 감독들이 무게감을 싣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준희 위원하고 또 생각도 같습니다. 그 뒤에 받쳐줄 과거에 4번 타자가 3번 자리로 와야 되지 않을까. 야, 이제는 예. 예전에 3, 4, 5번에서 확실히 좀 예. 위로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예. 대부분의 생각이 2번, 3번 쪽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좀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기록을 한번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2번 타자와 예전에 중심 타자 클린업 트리였던 5번 타자의 OPS의 변화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지난 10년간의 2번 타자와 5번 타자의 OPS의 어떤 추세 이런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번 타자의 OPS가 아주 우상향으로 극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5번 타자의 OPS가 확실히 약간은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2번 타자에 비해서는 확실히 5번 타자 OPS가 예전보다는 10년 전보다는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번, 3번 쪽으로 확실히 무게중심은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고 타순을 어떻게 보면은 잘 치는 타자를 앞으로 좀 몰아넣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음. 저희들이 지금 누누이 얘기했듯이 강한 2번 얘기 나오고 또 외국인 타자도 또 4번이 아닌 2번 쪽으로 지금 당기는 어떤 그런 추세고 현대 야구의 흐름에 따라서 좀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더 잘 치는 선수가 2번에 배치기 되기 때문에 5번 타순에 배치되는 선수의 OPS가 조금은 떨어지는 수치가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그 KBO 리그에 그 제가 라인업을 오늘 이 아이템을 준비를 하면서 살펴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두 팀이 있었는데 바로 LG와 키움이었습니다. 뭐 LG는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1번부터 5번까지 타순을 보니까 LG가 홍창기, 박혜민, 김현수, 오스틴, 문보경이었습니다. 키움이 이주영 선수가 있을 때 얘기인데 이주영, 도슨, 김혜성, 최주환, 이형종이었습니다. 약간 좀 색깔이 다르죠? 키움이 결국은 굉장히 그 통계적으로 보면 예. 정확하게 세이버 타순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뭐 이렇습니다. 뭐 통계적으로도 단타나고 삼중살 나오면은 안타 3개로도 득점이 안 되는데 네. 1번 타자가 유지현 의원이 1번 타자 선두타자 홈런 치고요. 다 플라이아웃 삼진 당해도 한 점이 나는 게 야구거든요. 그만큼 타순 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LG와 키움 뭐 각 구단의 사정은 있겠지만 통계적으로는 키움 구단이 타순을 더 합리적으로 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인 것 같아요. 홍창기, 박혜민, 김현수, 오스틴, 문보경은 약간 올드스쿨에 가깝긴 하지만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올드스쿨이라고 해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합이라는 조합이라는 것이 조합이라는 맞습니다.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맞습니다. 조합. 예, 맞습니다. 그의 냉정하고 정말 분석을 데이터의 어떤 그런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맞아요. 어떻게 조합을 잘 만들어내느냐. 정확한 얘기죠.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야구에는 정답이라 할 것은 없습니다만 승리를 위한 고민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 의견들이 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타순의 마지막 비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순의 세 번째 비밀이다. 바로 타순의 세 번째 비밀은 달라진 9번 타자의 위상입니다. 현대야구에서 9번 타자의 위상은 분명히 바뀌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죠. 예.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OPS나 WRC 플러스가 떨어지는 선수가 9번인데요. 맞아요. 지금은 8번으로 그게 바뀌었고요. 9번은 1, 2번 타자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특히 강한 1번, 강한 2번을 쓰는 LA 다저로 치면 무기 배치하고 오타니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9번 타자가 지금 1번 타자화가 돼 있습니다. LG가 지난해 박혜민 선수 9번을 기용하는 모습 보여줬고 올 시즌은 이제 LG는 신민재 선수가 9번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9번 타순에게 어떤 역할을 바라고 박혜민, 신민 두 선수 모두 네. 빠르다는 그렇죠. 공통점이 분명히 그렇죠. 있죠. 예, 네, 저는 어떤 이제 역할일까요? 아주 뭐 심플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출루율 그리고 주루에 대한 센스가 있는 선수. 예, 또 스피드가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신민재 선수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출루율이 3할 4푼 4리. 예. 그리고 김주현 선수가 뭐 올 시즌에 좀 부침이 있죠. 어쨌든 뭐 작년에는 3할 2푼 8리. 그리고 김상수 선수가 작년에 3할 5푼 3리였는데요. 이 김상수 선수가 16년 통산 출루율이 3할 4푼 1이에요. 그래서 9번 타자로서의 어떤 능력은 충분했었고 나머지 제가 이렇게 불러드렸던 세 선수는 고정적인 9번 타자. 근데 지금은 아직 KBO 리그에서 9번 타자가 타순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선수들이 그 컨디션에 따라서 자꾸 바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나성범 선수가 들어오고 박찬호 선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김대웅 선수가 2번으로 가고 그럼 기아의 최원준 선수가 9번으로 간다면 과연 기아 타순이 얼마만큼 파괴력이 나타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삐질 것 같은데요. 최원준 9번 같더라고요. 시즌 초에 최원준 지금 9번 많이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나왔어요. 최원준인데 9번 가더라고. 와 시즌 삐져가지고. 초에 9번은 많이 나왔어요. 삐져가지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아까 전준호 의원이 출루율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예전에 올드스쿨적인 1번 타자 역할을 지금은 9번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9, 1, 2, 3, 4로 타순이 좀 조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 9번 타자 역할을 지금 바라는 게 출루율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예. 어떻게 보면 약간 개념이 좀 올라갔다는, 바뀌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 9번 타자의 1번 타자화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유지영 감독님께서 3번 타자의 정말 강한 3번을 쓰는 게 9번이 나가게 되면 2번 타자가 3번 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번의 중요성이 뭐 더할 나위 없이 강조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최원준 9번? 야, 엄청 달 것 같은데. 엄청나시죠? 17년도에 기아 타순 아까 저희가 이범호 감독 얘기를 뭐 했었습니다만 17년도에 9번이 누군지 아세요?
김선빈이었습니다. 김선빈 선수가 그에 타격왕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제 9번 타자의 역할이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냥 순수한 어느 그런 9번에 그러면 최원준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김선빈도 타격하는데 9번 가는 그럼 최원준 선수 안 삐질까요? 그건 안 삐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기록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기록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야 최원준이 9번 정도에 갈 타순이라면 그 타순 정말 어마어마한 이거 이범호 감독이 얘기했던 아마 17년도 타순도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 분이 생각하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9번에 적합한 선수 뭐 지난해 박혜민도 있었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라인업을 짠다면 9번에 누구를 혹시 넣고 싶으세요? 전 말씀드린 것처럼 최원준 선수가 최원준? 9번으로 가면 이상적이다. 9번에 최원준 그리고 1번에 박찬호, 2번에 김도영. 그럼 어떤 주자들이 될까요? 야. 예, 정말 짧은 와니트에 베이스로 2개씩 갈 수 있는 주자들이 3명이 나간다. 상당한 어떤 공격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9번 어떤 선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신민재, 신민재? 문성주. 신민재. 문성주 9번 매력이네. 그러니까 문성주를 문성주 9번 2번에 매력이네. 안 갖다 놓는다면 문성주를 2번에 안 갖다 놓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성주 2번을 좋아하는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문성주를 2번에 안 갖다 놓는다면 9번도 아주 매력적일 네, 것이다. 네.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네. 김도환 기자는 저도 9번 뭐 선택을 비슷한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 해본 경험에 비춰서 선수들이 9번을 근데 아직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다. 아직까지 이미지가 좀 그런 게 있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좀 인식의 발상의 전환 이런 게 좀 선행돼야 선수들도 이렇게 국가대표 가서 9번은 괜찮다고 하는데 소속팀에서의 9번은 약간 자존심 상해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미지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돼가고 바뀌고 있는 있습니다.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타순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세 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타순, 세 분의 어떤 타순에 대한 철학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주중에 저희가 세 분께 숙제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즌 2023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가지고 그 선수들로 본인이 생각하는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타순을 한번 짜달라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골든글러버 9명으로 타순 짜면은 뭐 아무데나 갖다 놔도 사실은 뭐 상관은 없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자신의 이상과 맞는 철학과 맞는 타순을 한번 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류지한, 전준호, 김도환이 짠 베스트 라인업 2023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짠 타순입니다. 지난 시즌 골든글러브는 포수 양의지, 1루수 오스틴, 2루수 김혜성, 3루수 노시환, 유격수 오지환, 외야수 홍창기, 구자욱, 박건우, 지명타자 손아섭 선수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라인업을 한번 타순을 한번 짜보시고 저희 너튜브에 야구의 참견 너튜브에 한번 올려서 같이 얘기를 토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지현 위원은 1번 홍창기, 2번 손아섭, 3번 김혜성, 4번 노시환, 5번 오스틴, 6번 박건우, 7번 구자욱, 8번 양의지, 9번 오지환입니다. 김도환 기자는 1번 구자욱, 2번 노시환, 3번 오스틴, 4번 박건우, 5번 양의지, 6번 홍창기, 7번 김혜성, 8번 오지환, 9번 손아섭 선수입니다. 전준호 위원은 김혜성, 홍창기, 구자욱, 노시환 그리고 5번 오스틴, 6번 박건우, 7번 손아섭, 8번 양의지, 9번 오지환. 야구가 이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 재료라는 표현을 써서 약간 좀 죄송하긴 한데 같은 재료를 드렸는데 전혀 다른 요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도환 기자가 감독을 하면 네. 홈과 원정 때 계속 타순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OPS에 따라서 WRC 플러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네, 굉장히 달라질 것 같네요. 야. 일단 세 분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왜 이렇게 짜시? 일단 류지현 위원부터 이 타순을 짠, 이 골든글러버로 짠 이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너무 훌륭한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어떻게 조합을 해도 뭐 나쁘지 않은 타순이에요. 그럼요. 저는 딱 팩트가 이겁니다. 1번 홍창기와 4번 노시환입니다. 오. 그러니까 홍창기 1번은 저는 10개보다 전체로 따져서 홍창기는 1번에서는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무조건 1번이다. 네. 저는 어떤 선수가 와도 홍창기 1번은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창기 1번을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홍창기 선수가 이제 그 스트라이크 존 그 좀 조정이 됐을 때 좀 약간 혼란이 있죠. 맞아요. 심적으로 약간 흔들리면서 약간 그 해에 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에베스 같은 경우는 큰 어떤 혼란이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홍창기 선수는 가장 1번 타자로서 어떤 장점은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본인 거를 다 할 줄 압니다. 이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 방어적인 부분, 투수력 이후에 투수를 뭐 어떻게든 본인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컨디션이 좋을 때 나쁠 때 똑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홍창기만한 1번 타자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4번 타자 노시아는 이제는 노시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체로 봤을 때는 4번 타자예요. 전체로 뭐 봤을 때는 4번 타자다. 지난해에 뭐 성적도 냈고 이제는 국가대표 4번 타자의 자리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뭐 우리나라의 KBO 리그의 어떤 4번 타자는 노시아이다. 아하.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네요. 전준호 위원은 타순 저는 설명을 이제 좀 김혜성 해주시죠. 선수를 톱 타자라고 넣으면은 역시 이제 여기 지금 골든글러브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선수. 예, 그래서 그 톱 타자로 리드오프로 넣었고요. 그리고 홍창기 선수야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리그 최고의 기록을 만들어낸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또 봤습니다. 아웃카운트 3개가 1번부터 5번까지 오스틴 타선까지 해서 자르고 그 다음에 바꾸는 거 다시 1번으로 들어가.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아. 예, 그래서 1번 타자가 박건우 김혜성이 되고요. 아. 예, 그리고 손아섭 홍창기 선수가 강한 2번 타자가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나오려 봤습니다. 상하위 타순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중심 타선이 그렇습니다. 돌아간다. 예, 그런 그 양의지 개념으로 선수는 8번 타자가 아니라 3번 타자고요. 와, 무슨 예, 얘기인지 알 것 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환 기자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가장 먼저 이거 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질문이 오면요 선수 이름을 다 지우고 OPS하고 WRC 플러스로 그걸로 그냥 줄 세우기를 한 거예요? 다음에요. 그래요? 2, 1, 3, 4, 5, 6, 7, 9, 8로 그냥 줄 세우기 한 것뿐입니다. 네. 대신 이대호 선수처럼 정말 스피드 지수가 평균 이하인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 봤더니 노시환과 오스틴 선수도 굉장히 그 주력에서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2, 1, 3, 4, 5, 6, 7, 9, 8을 배치를 한 다음에 선수 이름을 그냥 적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막 이런 타순이 네. 나왔다는 거죠. 와, 그래요. 야, 재밌네요. 그러면 이 타순을 보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지현 위원과 전준호 위원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 2, 3번이 모두 좌타자입니다. 네. 흔히 저희가 좌우놀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좌우놀이에 대한 신경은 전혀 쓰시질 않은 거고 좌우놀이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그재그 타선. 지그재그 타선의 가장 그 장점은 딱 한 가지예요. 상대 감독이 그렇죠. 불펜 투수를 운영을 할 때 혼란을 준다. 그게 사실 목적이에요. 네, 이겁니다. 그게 목적이죠. 네. 예. 제가 이제 감독 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그 부분이에요. 지그재그 타선이 됐을 때 첫 번째 그러니까 투수 교체를 할 때요. 첫 번째 선수를 맞춰야 되냐. 두 번째 나오는 선수에 맞춰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심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다음에 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선수를 선택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아, 오히려 쉽다. 네. 근데 지그재그가 있으면 아, 여기 이제 우리가 나가는 투수가 좌타자에 강하냐 우타자에 강하냐. 뭐 좌타자한테는 굉장히 강한데 우타자한테는 굉장히 약해요. 그럼 그렇다고 고민되죠. 한 타자를 하고 또 바꾸면 그렇죠. 불펜 운영에서 굉장히 버벅거릴 수 있죠. 어려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딱 한 가지 있다. 그 외에는 저는 없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합이 더 먼저다. 조합이 더 먼저다. 네, 좌우놀이보다는 조합이 더 먼저고 장점 하나는 상대 감독이 불펜 투수를 기용하는 시점. 그때다. 네, 이런 그러나 말씀. 그거에 가치를 둘 것이냐 네. 아니면은 타자들의 조합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그걸 봤을 때 유전 위원의 선택은 그래도 조합이 조합이다. 먼저다. 전준호 위원도 역시 1, 2, 3번은 모두 좌타자라고 네, 보셨습니다. 그렇죠. 좌우놀이에 대해서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가까운 뭐 LG를 예를 들어서 LG는 좌타자가 7명입니다. 네, LG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LG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팀 타율 1위 했던 팀이고요. 2할 7푼 9리로 1위를 했는데 평균 10개 구단 평균 타율이 2할 6푼 3리입니다. 그러니까 1푼 이상. 근데 자투수하고 우투수하고 1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투수에 2할 7푼 7리, 우투수한테는 2할 7푼 9리. 1위밖에 차이 안 나니까 사실 뭐 좌우놀이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다 자투수의 강한 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분께 10개 구단 현재 물론 타순이 많이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타순을 봤을 때 가장 내 입맛에 맞는 내 철학과 맞는 내 이상에 맞는 타순이 어디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랬더니 세 분이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유지현 위원은 NC 다이노스, 박민호, 권희동, 손아섭, 데이비슨, 박건우, 서호철, 김성욱, 김영욱, 김주원으로 이어지는 타순. 전준호 위원은 LG 트윈스, 홍창기, 박혜민, 김현수, 오스틴, 문보경, 오지환, 박동원, 문성주, 신민재. 김도환 기자 한화 이글스 타순 요즘 좋습니다. 안치용, 파라자, 노시환, 최은성, 최인호, 이진영, 문현빈, 김태현, 이도윤. 다 매력 있는 타순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신 1번 타자를 고정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2번을 쓰고 있는 팀을 저 사실 10개 구단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거 야구 팬으로서 성에 안 차는 죄송합니다. 감독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2번을 찾아서 하나를 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1번 타자를 지금 계속 시험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 메이저리그에서는 1번 타자 자리는요, 시험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무조건 고정돼야 된다. 1번 타자를 고정을 시키되, 이건 뭐 안치홍 선수하고 면담이 필요하겠지만 안치홍 선수를 1번으로 해놓고 이 타순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한 거지, 제가 이상적인 타순이라서 한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안치홍 선수가 롯데에서 작년에 2번을 기용했는데요. 자기 2번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안 맞을 뭔지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예, 있고. 그러니까 아마 안치홍 선수가 이렇게 면담을 하면 네. 분명히 거절할 가능성이 네. 높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냥 타순만 이렇게 일단 한번 제가 짠 겁니다. 예. 이게 보니까 김도환 기자는 확실히 타순을 선호하는 게 세이버에 가깝고 전준호 의원은 약간 올드스쿨적인 LG를 선택을 하셨고 유지현 의원 보니까 올드스쿨이랑 세이버랑 약간 좀 혼합돼 있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더 효율적인 타선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단어 하나가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조합이에요. 조합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NC 다이노스가 지금 팀 순위 2위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전문가들이 봤을 때 지금 NC 다이노스 그러니까 라인업을 그러니까 타순을 떠나서 전체적인 라인업을 봤을 때 와 봤을 때 강하다. 야 힘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뭔가 이렇게 크게 위력적이진 않은데 짜임새가 있습니다. 짜임새가 좋다. 네. 전체적으로 스윙들이 다 짧아요. 전체적인 NC 다이노스의 타자들이 전체적인 컨택 위주의 짧은 스윙들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내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내구 속에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지금 구했습니다. 이 조합을 지금 강인권 감독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NC 다이노스가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게임을 하면 이기는 경기를 한다. 그럼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봤기 때문에 뭐 NC 다이노스로 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박민욱이 있을 때 박건우 그리고 손아섭을 데리고 오면 이게 너무 똑딱이 타자만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선수들을 통해서 최상의 조합을 찾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예. 오늘 세 분과 함께 타순에 대해서 풍성하고 다양하게 참견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야구 볼 때 관전 포인트가 또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로운 참견이 아니었나 생각이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응원하는 팀의 타순을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좀 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즌 골든글러버들로 타순도 한번 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타순을 저희 너튜브 야구의 참견에 올려주셔서 함께 토론해보고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역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흔히 야구를 투수